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흥미로운 자료는요. 우리가 사법 시스템을 바라보던 방식을 말 그대로 송두리째 바꿔놓을 아주 충격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법이나 재판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거대하고 웅장한 법원 건물이나 아주 공정하고 완벽한 재판 과정을 상상하시겠죠? 근데요, 오늘 저랑 같이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까지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견고한 시스템의 이면을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어쩌면 조금 서늘한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주 무섭고 고독한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정말 평범하게 일상을 살던 여러분이 뭔가 억울하게 범죄 의심을 받게 됐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대하고 압도적인 국가라는 기계 앞에 오직 피의자라는 이름표 하나면 달고 덩그러니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혼자 서게 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나요? 바로 이 끔찍한 고립감이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일단 법정이 티 없이 맑고 완벽한 정의의 요새라는 그 달콤한 환상부터 확 깨부수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완벽한 신화와는 달리 현실은 꽤나 충격적이거든요. 재판에 올라오는 증거 자체가 이미 불완전할 수도 있고 그걸 판단하는 사람의 마음 역시 구조적으로 흔들리기 쉬운 굉장히 취약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무조건 완벽할 거라는 맹신은 잠시 내려놓고 이 위험하고 구조적인 불완전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게 이 사태의 핵심을 파악하는 첫걸음입니다. 이 자료에서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는데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그 심각한 힘의 불균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쪽은 그냥 주말에 동네에서 취미로 공차는 조기축구회 회원, 즉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입니다. 근데 상대팀이 누구냐면 전술의 대가인 감독에다가 최첨단 장비까지 싹 다 갖춘 국가대표팀인 거예요. 사실 이건 그냥 흔히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 끝에 일반 시민 한 명을 아슬아슬하게 세워둔 거나 마찬가지죠. 애초에 휘슬이 울리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진 거나 다름없는 정말 압도적인 전력 차이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불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볼까요? 국가 권력은 말 그대로 무한대에 가까운 예산, 대규모 압수수색 권한, 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술, 거기다 수백 명의 엘리트 수사관들까지 총동원해서 증거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립니다. 반면에 평범한 개인은 어떨까요? 며칠 뒤면 영영 지워져 버릴 그 동네 골목길 CCTV 영상 하나 구해보려고 혼자서 발버둥 쳐야 합니다. 링 위에 들고 올라가는 무기의 양과 질 자체가 그냥 하늘과 땅 차이, 아니 그 이상인 거죠.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에이, 그래도 심판인 판사님이 알아서 중심을 쫙 잡아주시지 않을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당사자주의라는 틀 안에서 판사는 아주 소극적인 심판관에 가깝거든요. 판사님이 갑자기 법대에서 훌쩍 내려와서 억울한 시민을 위해 증거를 막 대신 찾아주고 그러지 않아요. 철저하게 양쪽의 책상 위에 올려놓은 증거만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산더미 같은 증거를 쾅쾅 쏟아내는데 개인이 텅 빈 손으로 서 있다면 판사의 판결은 당연히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변호사라는 직업의 본질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흔히들 변호사를 범죄자의 잘못을 화려한 말주변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주고 덮어주는 일종의 인테리어 업자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그런 얄팍한 편견을 아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변호사는 국가 권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하중을 온몸으로 땀 흘리며 버텨내는 존재입니다. 공정한 재판이라는 지붕이 푹 주저앉지 않게 떠받치고 있는 아주 굵고 단단한 하중 지지기둥. 그게 바로 변호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이 단단한 기둥은 어떻게 그 무자비한 주가의 무게를 버텨낼까요? 변호인은 법정에서 아이고 우리 의뢰인 불쌍하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읍소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법적 절차라는 아주 날카롭고 정교한 무기를 사용해서 이른바 건강한 마찰력을 만들어냅니다. 수사기관이 윽박질러서 자백을 받아내거나 절차를 쓱 무시하려고 하면 즉각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듭니다. 그래서 그 불법적인 증거가 판사 책상 근처에도 못 가게 철저하게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의 폭주를 막는 가장 확실하고 필수적인 브레이크인 셈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개인의 재판이라는 좁은 렌즈에서 벗어나서 더 거대한 사회적 차원의 구조로 넘어가 볼 건데요. 분석 자료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사람의 권리가 무너지면
법치주의도 함께 흔들린다. 이 한 문장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완벽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동안 법치주의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완전히 통째로 오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셨죠? 보통 사람들은 법치주의라고 하면 시민들이 무단횡단 안 하고 법 잘 지키는 준법 정신 같은 거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으로나 헌법적으로나 법치주의의 진짜 본질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법치주의는요, 압도적인 힘을 가진 국가라는 거대한 맹수가 자기 마음대로 시민을 물어뜯고 처벌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채워놓은 아주 튼튼한 목줄입니다. 아무리 막강한 국가 권력이라도 절대 예외 없이 정해진 적법 절차와 규칙을 엄격하게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 그게 바로 법치주의의 진짜 얼굴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의 현실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우리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사회 시스템 전체를 거대한 젠가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 탑을 아슬아슬하게 이루고 있는 나무 블록 하나하나는 바로 우리 시민 각자가 가진 헌법상의 권리, 즉 나를 방어할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사회에 정말 끔찍한 흉악범이 나타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국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놈은 진짜 인간도 아니니까 복잡한 절차나 변호사 같은 거 싹 다 무시하고 그냥 빨리 처벌합시다. 대중은 당연히 분노했으니 속이 시원하겠죠. 그래서 환호하면서 그 흉악범의 권리라는 젠가 블럭을 쑥 빼버리도록 내버려둡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핵심 블럭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탑 전체의 구조적 균형이 무너져 내리고 결국 그 와르르 무너진 탑의 무거운 잔해에 깔리는 건 평생 법 잘 지키고 살아온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들이라는 겁니다. 가끔 뉴스 보다가 정말 분통 터지는 흉악범 옆에 선 변호사를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오잖아요. 대체 왜 저런 악마 같은 인간을 변호하는 거지? 돈에 미쳤나? 사실 이런 감정적인 분노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요, 이제 우리는 이 뜨거운 분노를 살짝 가라앉히고 그 너머에 숨겨진 아주 차갑고 구조적인 진실을 똑바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대중의 감정적인 분노가 국가 권력의 편법을 슬쩍 눈 감아주고 허용하는 그 순간 정말 치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국가라는 맹수를 꽉 쥐고 있던 그 헌법의 목줄이 탁 끊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국가는 흉악범을 빠르고 편하게 처벌했던 그 달콤한 위법적 지름길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차와 규칙이 한 번 깨지면 두 번, 세 번은 순식간이죠. 결국 나중에는 밉보인 정치적 반대파나 힘없고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억압할 때도 똑같이 그 위법하고 편리한 방식을 아주 기꺼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자료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뼈아픈 진실입니다. 흉악범의 권리가 박탈당하는 걸 보며 통쾌해하고 박수치는 건 결국 훗날 나와 내 가족을 저 거대한 국가 권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안전망을 내 손으로 벅벅 찢어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온갖 욕을 먹어가며 악착같이 싸우는 건 단순히 범죄자 한 명을 살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국가 권력이 절대 선을 넘지 못하게 막아서 우리 모두를 지탱하는 규칙인 법치주의가 붕괴되는 걸 온몸으로 막아내는 우리 사회의 최전선 방어선인 겁니다. 오늘 이 서늘하고 뼈아픈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 앞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우리의 이 마지막 방어선. 우리는 과연 끓어오르는 한순간의 감정적 분노를 꼭 누르고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이 헌법적 방어선을 굳건히 지켜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파헤쳐본 이 낯설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구조적 현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꼭 한번 깊이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